네, 코스닥의 히든 챔피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현진 연구원께서 이 시간에 항상 이제 기판 관련주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상당히 잘 갑니다. 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흐름이 좋았죠. 네. 그리고 반도체의 봄이 오는 건가라는 기대감도 전 세계적으로 좀 실리고 있는데 요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요새 시장 흐름 같은 경우에 오늘도 물론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기판 위주로 뭐 기판 패키지 기판 업체들 뭐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상당히 좋게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IT나 이런 뭐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내년 뭐까지도 계속 좀 좋은 실적과 이에 따른 이제 주가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증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우려 속에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기술주 위주로 좀 반등이 나왔었고 물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발목 주가 측면에서 발목을 잡았었던 오미크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영향이 좀 완화되는 측면도 있었고 뭐 테슬라나 해서 테슬라를 위시로 해서 좀 이렇게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있었던 만큼 국내 증시도 이러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지금 연말을 맞이한 시점에서 내년에 어떤 그런 그 실적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지 않는 선에서 좀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다양한 이제 IT 관련 뭐 하드웨어 관련 부품 업체들은 계속해서 내년에 이제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상당히 좀 전망이 좋은 업체들 중 하나지 않을까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실 종목에 기대되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전부 다 이제 PCB 관련된 업체들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첫 번째 기업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기업은 바이옵트로라는 기업입니다. 바이옵트로 네, 11월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된 종목 맞나요? 네 맞습니다.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기업인데 네. 그래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은 저희 PCB 뭐 여러 가지 패키지 기판이나 뭐 HDI나 뭐 FPCB 같은 다양한 이제 PCB 관련해서 검사 장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주가가 좋은 측면은 이제 패키지 기판 쪽에 어떤 수급적인 이슈가 계속 좀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뭐 FPCB나 모바일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FPCB나 뭐 주 기판인 HDI 쪽으로도 바이옵트로가 이제 검사 장비를 내고 있으면서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패키지 기판 업체들이 수요 증대를 위해서 계속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에 따른 장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장비의 종류인 그 BBT라고 하는 검사 장비를 이 바이옵트로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국내에선 최초로 관련된 BBT 장비를 좀 그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고 그 기존에 이제 업체였었던 일본 업체들이 좀 독점적으로 시장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고 나서는 기술력도 일본 업체들이 따라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업체들의 마켓 셰어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BBT 관련해서는 결국은 PCB, 이 인쇄 회로 기판 자체에서 뭐 전기 불량이나 합성과 같은 것이 앞으로 그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이제 중요한 품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잡아주는 검사 장비의 역할은 점점 더 좀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핵심 기술로 볼 수 있는 뭐 저희가 그 표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핵심 기술로 볼 수 있는 뭐 핸들러나 계측기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기술적으로 일본 업체 대비해서 어느 측면에서는 좀 기술적 우위를 가져오고 있으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CB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BBT라는 이제 전기 검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게 유일하게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전방 사업이 좀 확대가 되면서 수주가 증가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본 기업이 지금 점유율이 이쪽에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바이옵트로가 갖고 있는 일본 시장에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사실 지금 일본 업체가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한 그 패키지 기판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PCB의 종류들 중에서도 패키지 기판,
FPCB 그리고 HDI 쪽인데 이미 FPCB 같은 국내 FPCB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옵트로가 상당 부분 많이 가져왔고 일본 업체들 대비해서 더 마켓 시어를 가져올 수 있는 또 고부가 제품 쪽인 패키지 기판용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객사에 대한 맞춤형 그 대응이 그 일본의 큰 업체들 대비해서는 좀 더 커스터마이징에 용이한 바이옵트로가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관련해서 시장 전체를 크게 보면은 일본 업체가 한 97% 정도 시장을 아직은 점유를 하고 네네.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바이옵트로가 3% 정도의 그 시장 점유를 가지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기술 경쟁력도 뒤처지지 않고 개별 고객에 대한 대응력도 더 어떻게 보면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가면서 상당히 마켓 시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업사이드가 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부분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작년 같은 경우가 한 160억 정도 실적을 달성을 했었었는데 올해는 큰 폭 성장해서 230억 원 정도 그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익 레버리지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패키지 기판 수요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계속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내년까지도 이러한 추이는 계속될 업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그러니까 코스닥에 이전 상장을 했기 때문에 공모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네. 투자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는 대부분 이제 그 캐파 증설에 좀 사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면서 2023년에는 지금 금액 기준으로 연간 한 700억 원까지 캐파 생산 능력을 좀 증설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방 산업, 뭐 패키지 기판을 위시한 이 PCB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를 온전히 좀 받을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바이옵트로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설명까지 해주셨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이옵트로의 이제 수요 증가를 이끌었던 네. 뭐 패키지 기판을 위시한 여러 가지 그렇군요. 기판 업체를 하고 있는 전방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에 바이옵트로 같은 경우는 이 PCB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네. 업체이고 네. 지금 코리아 서키트 오늘 굉장히 잘 가는 이 기판 가운데서도 이제 PCB 업체로 유명한 업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관련 업체들이 좀 증가하는 이유가 코리아 서키트도 최근에 뭐 언론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고부가 제품인 FCBJ 쪽으로 투자가 지금 모두 대부분의 업체들이 나서고 있어요. 이렇게 투자가 나서는 이유 자체가 수요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수요 같은 게 이미 증설을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PCB 관련된 장비 회사들도 계속 지금 공급 부족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이 수급 불균형이 내년이나 뭐 내후년에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리아 서키트를 위시한 기판 업체들 수요는 계속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HDI나 그 모듈단으로 많이 그 제품이 나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고부가 제품인 FCBJ 투자를 2천억 원 상당으로 하기로 했었고 사실 가장 이 FCBJ가 앞다퉈서 선두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좀 대응력을 찾고자 통신용 쪽으로 FCBJ를 납품을 좀 기획을 많이 하고 있고 아무래도 경쟁이 좀 치열한 뭐 핸드폰이나 여러 IT 기기 대비해서는 좀 더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기판 업체들이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리아 서키트도 5천억, 6천억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만 실적 성장이 700억 넘게 800억 가까운 700억대 후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지금 시점으로도 결코 비싸지 않은 그 주가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의 실적을 보면 더 이제 놀라운 게 올해 성장폭 이상의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주가가 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 한 10%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자회사 인터플렉스의 실적이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네.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코리아 서키트가 기존에도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 올라와도 좀 발목을 잡았었던 게 그 연결 자회사단에서 특히 인터플렉스 같은 업체들이 이제
적자를 내면서 좀 실적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삼성향 폴더블 폰 아니면 뭐 프리미엄급 모델에 저희 S펜이 탑재되면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디지타이즈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타이즈를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인터플렉스의 실적도 상당히 빠르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어서 코리아 서킷과 관련된 연결 자회사도 이제 실적 부진을 딛고 오히려 실적이 좀 도움이 되는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리아 서킷가 근데 사실 지금 많이 올라서요. 또 네. 기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지만 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네. 사실 최근에도 한번 주가가 큰 폭으로 관련 업체들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도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주가 상승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실적이 우상향하는 측면에서 반영을 하면은 아직까지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그 전방 시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이러한 기조 자체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PCB 검사 장비 업체 바이옵트로와 그리고 PCB를 만드는 업체 코리아 서킷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히든 챔피언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